하이닉스 폭락 공포, 마이크론이 실적으로 눌렀습니다. 이번 주 초반 시장은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HBM 장세가 끝난 것 아니냐, AI 반도체 버블이 터진 것 아니냐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온 마이크론 실적은 이 공포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좋았고 이익률은 더 강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메모리 공급 부족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기 공급 계약 16건, 2026년 HBM 물량 고정 가격 계약 완료, 고객 수요를 절반 남짓밖에 못 맞추는 상황. 이건 하이닉스에게 굉장히 강한 신호입니다. 하이닉스가 단기 과열로 끝난 종목인지 아니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에서 다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 종목인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 실적부터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이익도 좋았고 다음 분기 전망도 강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 고객들이 장기 계약으로 물량을 묻고 있다는 점, 그리고 HBM 물량이 이미 고정 가격 계약으로 팔렸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마이크론 혼자 잘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메모리 산업 전체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메모리는 가격이 좋을 때 많이 벌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무너지는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고객들이 메모리를 단순 부품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번 AI 메모리 장세에서 가장 선명한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넓은 체급을 가진 종목이고 마이크론은 미국 메모리 대표주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핵심 축에서 가장 선명하게 시장의 프리미엄을 받은 종목입니다. AI GPU 옆에 붙는 HBM, 엔비디아와 빅테크 데이터 센터 수요, AI 가속기 성능을 좌우하는 메모리 병목, 이 모든 흐름이 하이닉스 주가에 직접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조정도 거칠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주가가 먼저 과열됐을 수는 있지만 업황이 끝난 건 아닙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바로 이 부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저는 이번 실적 이후 하이닉스는 다시 시장이 가장 먼저 볼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주 초반 하이닉스 급락은 업황 붕괴보다 수급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하이닉스는 워낙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1위 논쟁까지 나오면서 시장 관심이 극단적으로 몰렸고 레버리지와 차익 실현 물량도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한꺼번에 나오면 하락은 정상적인 속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훨씬 과격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번 폭락의 본질입니다. 하이닉스의 HBM 수요가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고객사들이 갑자기 주문을 취소한 것도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하루 만에 멈춘 것도 아닙니다. 수급이 너무 몰렸고 그 수급이 한 번에 풀리면서 주가가 강하게 흔들린 겁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이 하락이 업황 붕괴가 아니라는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의 이번 조정을 파티 종료보다 강한 매물 소화로 보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고객 수요를 다 맞추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이크론은 고객 수요의 상당 부분만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줄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메모리 기업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협상력이 생깁니다. 가격 협상력이 생기면 마진이 올라갑니다. 마진이 올라가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갑니다.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다시 바뀝니다. 하이닉스는 바로 이 구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만들기 어렵고 고객이 원하는 품질과 수요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는 폭발한다. 이 환경에서 가장 강한 기업은 공급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에서 그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회사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도 핵심입니다. 마이크론은 16건의 전략적 고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협의 중인 계약까지 포함하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장기 계약 구조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건 메모리 산업에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메모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이익이 오래 갈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3년, 5년 단위로 물량과 가격을 미리 잡기 시작하면 이익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이닉스에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이닉스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건 사이클
늘 변동성이었습니다. 그런데 HBM과 장기 공급 계약이 붙으면 하이닉스의 이익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의 위레이팅은 단순히 HBM을 많이 판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익 가시성이 높아지는 데서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마이크론이 2026년 HBM 물량을 고정 가격 계약으로 모두 판매했다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건 하이닉스 투자자들이 반드시 봐야 합니다. HBM은 지금 가격을 깎아서 파는 제품이 아닙니다. 고객이 물량을 확보하려고 먼저 계약을 잡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이 말은 시장의 권력이 고객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는 바로 그 공급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HBM이 없으면 AI 서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있어도 HBM 공급이 부족하면 완제품 공급이 밀립니다. 그래서 빅테크와 AI 칩 업체들은 HBM 물량을 장기로 묶으려 합니다. 이 구조에서 하이닉스는 가격 결정력과 공급 우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하이닉스의 주가 상단을 계속 열어두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하이닉스를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하이닉스에 더 강하게 연결되는 이유는 하이닉스가 메모리 업황의 가장 직접적인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 파운드리, 낸드,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체급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AI 메모리와 HBM 수익성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HBM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 하이닉스 프리미엄이 더 강해집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면 하이닉스의 이익 가시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하이닉스 주가에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 가장 먼저 봐야 할 한국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저는 마이크론 실적 이후 하이닉스는 다시 AI 메모리 대장주 프리미엄을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하이닉스에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처럼 시장 관심이 극단적으로 몰린 종목은 조정이 나올 때도 과격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이닉스의 조정을 고점 붕괴로 보기보다는 주도주가 더 가기 전에 겪는 강한 진폭으로 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고 HBM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장기 계약 구조가 확대되고 글로벌 자금이 메모리 ETF로 계속 들어온다면 하이닉스의 큰 방향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비싼 종목이 아니라 비싸게 평가받을 이유가 생긴 종목입니다. 물론 아무 가격에서나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다시 사려는 종목이 될 가능성은 큽니다. 글로벌 수급도 중요합니다. 최근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서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이걸 보고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버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액티브 외국계 펀드가 급등한 한국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을 한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반대로 패시브와 ETF 흐름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MSCI 한국지수 ETF는 순유입으로 돌아선 흐름이 있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D램 ETF에는 5월과 6월에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렸던 날에도 D램 ETF에는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자금이 메모리 업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큰 수급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차익 실현 이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닉스 ADR 이슈도 글로벌 수급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ADR은 단순히 형식적인 상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AI 메모리 대표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미국 투자자들이 더 편하게 하이닉스를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ADR 자체가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HBM 공급 부족, 마이크론 실적 호조, 글로벌 메모리 ETF 자금 유입, 장기 공급 계약 흐름과 같이 붙으면 이건 강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한국 반도체주에서 글로벌 AI 메모리 대장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ADR 이야기가 중요한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마이크론 실적은 AI 메모리 사이클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AI 장세가 무서운 이유는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산업의 변화가 완전히 실적에 반영되기도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버블 아니냐? 너무 오른 것 아니냐? 이제 끝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에 실적이 따라오면 시장은 다시 올라갈 명분을 얻습니다. 마이크론이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주가는 흔들렸지만 실적은 강했습니다. 공포는 컸지만 수요는 살아있었습니다. 차익 실현은 나왔지만 장기 계약은 늘었습니다. 이 조합이면 하이닉스는 다시 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이번 실적 이후 다시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가려면 시장이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이익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예전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이익이 크게 나와도 시장이 항상 의심했습니다. 언제 꺾일지 모른다. 공급이 들면 바로 가격이 빠진다. 고점에서 사면 위험하다. 이런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물량을 장기로 묶으려고 합니다. 가격은 고정 계약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HBM은 공급이 부족합니다. 신규 공급은 단기간에 확 늘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하이닉스의 이익이 예전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논쟁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이닉스는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오래 벌 수 있는 종목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저는 세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폭락 공포 해소 구간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업황 붕괴 우려를 실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단기 공포를 빠르게 덜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HBM 프리미엄 회복 구간입니다. 공급 부족, 고정 가격 계약, 장기 공급 계약,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다시 부각되면 하이닉스는 HBM 대장주 프리미엄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AI 메모리 대장주 재평가 구간입니다. ADR, 글로벌 ETF 자금, 패시브 수급,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같이 붙으면 하이닉스는 한국 반도체주를 넘어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더 크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이 세 단계 흐름을 다시 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조정은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었고 한 번에 크게 빠지면 고점에 물린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가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보유자가 이번 하락만 보고 급하게 판단할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하이닉스 투자 논리를 다시 살려줬습니다. HBM 수요는 살아있고 공급 부족은 이어지고 있고 장기 계약은 확대되고 있고 메모리 가격 결정력도 강합니다. 이 흐름이 살아있는 동안 하이닉스는 단순 고점주가 아니라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핵심주입니다. 보유자는 중간 변동성을 견디면서 하이닉스가 다시 HBM 프리미엄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과열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끌고 가되 몰빵이 아니라 기준 있는 보유가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조금 더 냉정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아무 자리에서 따라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이크론 실적 이후 하이닉스가 강하게 반응하면 바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규 진입자는 추격보다 눌림이 좋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하이닉스를 관심권에서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실적 뉴스는 하이닉스의 큰 그림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HBM 공급 부족, 고정 가격 계약, 장기 공급 계약, 글로벌 메모리 ETF, 자금 유입, ADR 가능성, 이 재료들이 이어지는 동안 하이닉스는 계속 시장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진입자는 급등을 쫓기보다 하이닉스가 눌릴 때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현금 보유자에게도 하이닉스는 반드시 봐야 할 종목입니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관심권에서 빼면 안 됩니다. 진짜 주도주는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이 살아있고 실적이 따라오고 수급이 다시 붙으면 많이 오른 종목이 더 오르는 일이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바로 그런 종목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마이크론 실적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이닉스를 단순히 비싸다고만 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현금 보유자라면 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추격하기보다는 눌림에서 분할로
다시 볼 종목으로 둬야 한다고 봅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라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오늘 하이닉스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 폭락 공포를 실적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하이닉스에게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HBM 수요는 살아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메모리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메모리를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에서 하이닉스는 가장 선명한 AI 메모리 대장주입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단기 변동성을 거치더라도 다시 HBM 프리미엄을 회복하고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재평가받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폭락은 무서웠지만 실적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살아있는 장세에서 하이닉스는 다시 가장 먼저 시장이 찾을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자주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이고 불과 1년 만에 코스피는 역사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AI 반도체 주도주는 과거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폭을 보여줬고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그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이닉스가 10% 넘게 빠지면 시장 전체가 폭락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넘는 하락조차도 공포만이 아니라 과열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시장을 보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장세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장비주, 소부장, 그리고 미국 나스닥 주도주까지 돈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예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르는 종목은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조정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바로 파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산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정도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버블론과 신중론도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다음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AI 주도 장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몇 번 오지 않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흔들림도 크고 잘못된 종목을 잡았을 때의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을 넘어섰고 주도주의 상승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반대로 너무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최근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신흥 자산가, 이른바 K2밀리가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키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식과 ETF, 글로벌 자산, 성장 산업에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
3명이 수익을 실현했고 동학개미 전략이 외국인 추종 전략을 앞섰고 신흥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보다 주식과 ETF를 더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그 신호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론 실적 이후 하이닉스가 단기 반등을 넘어 HBM 공급 부족과 장기 공급 계약, ADR, 글로벌 ETF 자금 흐름을 타고 다시 AI 메모리 대장주 프리미엄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이닉스는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이 살아있는 장세에서 가장 먼저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